여기가 제가 지금 22,000원 주고 묵고 있는 호텔이에요. 와, 진짜 썩은 호텔인데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한 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컴플레인을 해서 이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내려가는데 헬로우. 그래도 이렇게 수영장이 있으니까 고맙고, 수심도 깊고 수질은 조금 안 좋은데 꽃나미도 여기 들어올 수 있고, 여기가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시설이. 그래도 강아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심지어 돈도 안 받아요. 무료예요. 대부분 강아지 들어오면 막 500페소 막 이렇게 받거든요. 이 근처에 뭐가 있냐면 한인 호텔이 꽤 있고, 여기 바바리안 호텔 좀 개비했죠.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헤일로 호텔이에요. 근데 이 근처에 꽤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독일 식당도 생기고, 서양인 할아버지를 위한 인프라가 조금 생겼어요. 이게 이제 바이에른 독일 식당인데, 바이에른 주에 음식 하는 데인데, 손님 진짜 없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를 겨냥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런 서양인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이 한인 식당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여하튼간 서양 음식은 음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슈니첼 같은 거 한 450페소에 시키고, 콜라 하나 시키면 한식당이 더 싸요. 그래서 제가 한식당을 가는 거예요, 앙헬레스 오면. 앙헬레스 이민국인데 얘네들 진짜 불친절하네요. 태도가 너무 불쏘네요. 저보고 점심 먹었냐고 물어봐서 왜 물어보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밥 못 먹었다고 되게 불만을 말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강아지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꽃나미가 여기 잡혀 있어요. 이 마키몰이 아얄라에서 운영하는 건데 꽤 괜찮은 몰이거든요. 위치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밥도 먹었고 할 일이 없는데 구경이나 해야 되겠네요. 이 보태주는 팬데믹 동안 굉장히 운영을 잘했거든요. 다른 식당들 다 문 닫을 때 얘네들은 공격적으로 늘렸어요. 되게 유명한 일본 프랜차이즈잖아요. 오코노미야키 같은 거 이렇게 철판으로 직접 하고, 메뉴도 다양하고. 이게 지점이 한 60개 될래나?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스는 딱 중앙에서 싹 오네요. 보태주 그룹에서. 시스템이 잘 돼 있네. 근데 옛날에 이 일본 주방에서 일할 때가 그립네요. 제가 런던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일식당에서 일하다가 6개월 만에 허리 다쳐가지고 그만뒀었거든요. 저런 거 하던 때가 그리워요. 거기서 일하던 게 그리운 게 아니라 젊었을 때가 그리운 거겠죠.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보태주가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애들이 비바 시네마 있잖아요. 그레이하운드 카페 운영하는 애들. 비바 시네마는 진짜 필리핀에서 시외버스 타는 사람들은 다 알죠. 맨날 삼류 영화 틀어주면 비바 시네마 로고 나왔잖아요. 걔네들 뭐 재벌이잖아요. 근데 저 요식업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 보태주가 제일 성공했고, 그레이하운드 카페는 잘 안 되죠. 이 마키몰이 상당히 커요, 규모가. 근데 SM 클락보다는 장사가 안 되죠. 위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SM 클락은 위치가 정말 좋잖아요. 30일 비자 받고 들어와서 한 달 연장하고, 두 번째 2달 연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3번째라서 2달 연장 또 할 수 있는데, 2달 연장 2,800페소 뭐 그 정도 나왔어요. 익스프레스죠. 당일날 나오는 거. 야오 미디엄 텁이 199페소인데, 사실 이거 되게 비싼 건데 맛이 깔끔해서 과일 질도 좋고, 이거 한국에 들어와도 잘 될 것 같아요. 요화정보다 난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땡큐포. 이렇게 새싹이 올라가는 것 같은 거, 이게 아주 독사가.
안녕하세요. 꽃나미 아빠입니다. 마카티 센트럴 파이어 스테이션, 마카티 중앙 소방서 또 이제 카피즈로 장식을 했잖아요. 저 장식품들을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카티는 부자 도시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 카피즈 장식품들도 돈을 좀 많이 들였죠, 예산을. 근데 필리핀은 비교적 유리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던 게 카피즈가 있으니까 저게 반투명 조개잖아요, 조개 껍질. 그러니까 창도 가능했고 저렇게 전등갓도 옛날부터 있었죠. 우리나라는 저게 없으니까 창호지는 내구성이 적잖아요. 창호지로 고생했는데 필리핀은 저게 신의 축복이죠. 이게 버먼스 중에서도 이제 11월 말부터는 정말 안전에 조심하셔야 돼요. 강도들이, 마카티도 강도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노리는 게 필리핀 부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외국인을 많이 노리거든요. 그래서 요번 달에도 일본인들 많이 털리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권총을 갖고 다녀요, 실탄하고. 근데 요번에 치노로시스, 빠송따모에서 한 건 한 애들은 바로 잡혔더라고요. 필리핀 정신은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딱 보시면은 지금 저 여자가 현직 시장인 에비비나이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상원의원 아니면 따객 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상원의원으로 나올 것 같고, 왜냐면 자기 언니가 상원의원 임기가 끝나고 여기 마카티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 왼쪽이 자기 남편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내년에 가장 강력한 시장 후보고,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당선될 것 같아요. 지금 하원의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 가운데 여자아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딸내미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이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 여기 시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시장 거쳐서 마카티 시장이 되겠죠. 한 15년 15년 후에는 제가 시장이겠네요. 그 관광객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주로 관광객들 노리니까 얘네들 여기 부자들 잘못 건드렸다 죽으니까 관광객이 아주 이지 타겟이죠. 여기 타이 무카타 집이 있는데 이제 11월에는 장사가 좀 되겠죠. 여기 장사가 잘 안 돼요. 말레이시아 사장이었는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잘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고 관련 식당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손님이 거의 없죠. 제가 여기서 몇 번 밥을 먹어봤는데 재밌는 게 여기 포고 관련 식당들은 다 담배를 피거든요. 마카티 같은 경우는 그 금연법이 엄청 강력해가지고 담배 핀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포고 식당들은 다 펴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뭘까 딱 봤더니 제가 여기서 밥 먹고 있는데 경찰 2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밥 사 먹으러 왔나 봤더니 그냥 뭐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장하고 되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사장이 영어는 못하는데 그런 관시 같은 건 잘하나 봐요. 그러더니 맨날 여기서 밥을 먹는지 자동으로 이제 그 직원들이 밥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봐주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걔네들이 막 외할머니 집에 밥 먹으러 온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카티는 포고 식당들은 다 담배를 핀다. 이 앞쪽에도 포고 슈퍼 있는데 와, 물건 진짜 다양해요. 중국 애들도 음료수조차도 다 중국산만 마셔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이 여기 포고 애들 쫓아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네들 돈이 필리핀 쪽으로 잘 안 돌아요. 다 지네들 식당, 지네들 슈퍼에서 돈을 쓰니까. 마카티가 BGC하고 알라방 제외하면 가장 안전하고 부자 도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카티 CBD 중심 업무지구로 들어온 거예요. 요 안은, 요 바운더리 안은 비교적 안전한 게 여기 대사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찰력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안전한 편이고, 그 다음에 저 CBD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면 조금 위험한 편이죠.
요즘은 그 2인조 권총 강도 때문에 문제거든요. 근데 마카티 경찰이 되게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는 있는데, CBD에는 이렇게 마카티 자치 경찰들이 꽤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편인데, 그리고 얘네들이 권총 강도 어떻게 잡았나 보니까 이쪽 그 출구 쪽, 마카티 밖으로 빠져나가는 출구를 얘네들이 다 팔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드래그넷 아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저인망식 검거 작전을 돌입해요. 그래가지고 잡더라고요.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가긴 힘드니까. 예를 들면은 걔네들 요번에 일본 애들 털은 애들 보니까 만엔 털었던데, 만엔 털고 오토바이 버리고 도망가면 손해죠. 이게 핫한 카페 입구 업구가 좀 틀린 게, 이게 에스테반 스트리트, 여기에는 그 야드스틱이랑 스포티드 피그, 그런 좀 장사가 잘 되는 카페가 있어서 여기는 유동이 있어서 좀 안전한 편이고, 이 뒷골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건물의 이면 골목들, 그런 데는 상당히 어둡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들어가면 좀 안 좋아요. 아, 여기 서브웨이 공사하는구나. 필리핀 서브웨이 진짜 맛없는데 장사 잘 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보통 7시면 싹 다 퇴근한 사람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인적이 드물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카티는 카페를 일찍 여는 게 중요하지 늦게까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6월5칼 손님 많나? 네, 좀 젊은 애들이 많이 오는구나. 야드스틱은 뭐 항상 손님이 많고, 이게 카페 하나가 골목의 표정을 많이 바꾸거든요. 제가 전에 영상 제작했잖아요. 여기에 권총광도 들었던 오키니, 이런 데가 이제 보안적으로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이게 밖에서는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오늘은 경찰 안 나왔네? 원래 이 앞에서 경찰이 지켜주는데. 여기가 마카티에서 굉장히 핫한 이자카야인데, 저런 식으로 약간 스피크 이지 방식으로, 지금은 바깥에서 이렇게 벨 누르면 안에서 얼굴 확인하고 들여보내줘요. 저희 들어가 보면 무슨 신주쿠 뒷골목 이자카야 분위기인데, 이 레가스피 빌리지에 사는 일본 사람들 다 저기가 있어요. 보통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그거 킵해놓고 계속 훌쩍훌쩍 마시고, 저희 손님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밥을 다 저기 와서 먹더라고요. 와가지고 막 뭐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주 한두 잔 이렇게 마시고 밥 먹고 집에 가더라고요.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꽤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필리핀 커뮤니티랑 그렇게 잘 섞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레가스피 빌리지는 워낙 부자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제가 지금 CBD 쪽에서 그 저펜타운, 일본 타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기가 마카티에서는 제일 위험하고, 저기서 애들 강도들이 저기서 주로 활동하더라고요. 여기 드랍더빈이라고 한국 사장님이 하시는 카페가 있죠. 드랍더빈. 여기서부터 저펜타운이에요. 저 건너편에 이제 일본 식당들 몰려 있고, 일본 손님들이 꽤 되네요. 여기 이사리비는 저 꼬치가 맛있어요. 저희 일본 애들이 돌아다니니까 강도들이 쟤네들 목표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골목은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가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잠깐 나가면 저기서 노려가지고 하겠죠. 여기 JTB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많지? 확실히 버먼스에는 매출이 달라요. 술집이든 식당이든. 11월, 12월에 아마 매출 한 2배 정도 나올 거예요. 버먼스라 가지고 손님이 많구나. 확실히 영업 상태가 달라지네. 이런 식으로 작은 술집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JTB가 있고, 여기가 이제 리틀 도쿄 가는 골목이에요. 그래서 우회전하면 여기가 저펜타운의 센터죠. 리틀 도쿄도 있고. 경찰 와 있구나. 이렇게 강도 사건 벌어지면 경찰이 와가지고 한 몇 달 정도는 지키더라고요.
이 저펜타운의 초대박집 만마루. 근데 만마루는 이상한 게 왜 쟤네들 안 늘리나 몰라. 이거 하나가 초대박이거든요. 마카티에서 매출 제일 크게 나오는데, 여기 리틀 도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원래는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생존은 하고 있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진짜 장사 잘 됐는데 요즘에는 영업이 부진해요. 음식은 나쁘지 않아요. 몇 군데는 괜찮아요. 리틀 도쿄 오늘은 손님이 그래도 있네. 역시 버먼스 무시 못해. 버먼스는 버먼스야. 날씨가 선선하니까 이 알프레스코에서, 이 야장에서 술도 마시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장사돼 가지고 이게 안 되지. 이거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마카티의 중요한 문화인데, 이 비싼 땅에 이거 단층으로 상가가 있는데 장사가 이렇게 안 되면 여기 콘도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런 식으로 마카티의 이제 상권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여기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요즘에는 더 많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절대적인 숫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JTB들 좀 깔려 있고, 여기가 마카티의 유흥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건물이 마카티 시네마 스퀘어, 지금은 마카티 센트럴 스퀘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된 노포 백화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세운상가라고 하면 딱이에요. 이 안에도 핫한 그 칵테일 바나 이런 거 있어요. 젊은 애들 오는. 경찰? 이게 오른쪽에 경찰 있잖아요. 사건 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오토바이도 있잖아요. 오토바이로 추격해야 되니까. 만마루 건너편에 필리핀 사람이 에도야라고 만마루 잡으려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저기도 장사가 잘 돼요. 만마루에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저거 안에 카페도 있고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야마자키는 일본 식료품점인데 저 안에 백반집이 있거든요. 저기가 그래도 가장 싸요. 진짜 일본 백반 팔아요. 만마루 일본 프랜차이즈죠. 오사카에서 온 프랜차이즈. 얘네는 진짜 버먼스에 미어 터지겠다. 근데 안에 빈자리 있는데 왜 웨이팅이 있지? 그냥 앉아 있는 건가? 당분간은 좀 안전하겠는데? 경찰이 저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어 가지고. 여기는 진짜 역사 오래됐죠. 30년 전에 제가 말라드에서 마카티까지 걸어와도 이 분위기였어요. 우나키치라고 되게 유명한 장어덮밥집, 저기 한인들도 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JTB들 좀 있고, 지금은 거의 몰락했다고 봐야 돼요. 손님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뭐 일본이나 한국 손님 받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 몰라? 물어볼 수도 없고 왜 하냐고. 이 건물도 세운상가만큼 오래됐을 거예요.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거든요. 건너면 마카티 CBD라 가지고 오피스 상권이고, 이쪽은 옛날부터 일본 애들이 유흥하던 곳이에요. 옛날에 일본 상사들이 많았으니까. 여기도 JTB들 쫙 있는데 저를 항상 잡는데, 여기가 아나이즈 스트리트, 여기도 일본 애들이 유흥하던 곳인데 지금은 많이 상권이 변화하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마카티 CBD 분위기로. 여기가 마카티에서 가장 장사 잘 되는 니온바시데이라고 일식집이고, 여기는 단골이 한 10만 명 되나봐요. 옛날에 막 JTB 있었던 골목에 뻔한 맛, 그 옆에 감성 카페도 있고. 뻔한 마트 침투력 무엇 굉장히 빨리 확대하고 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한류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전설들이죠. 여기 프리미어 샀지, 돈 로만티코, 계속 JTB가 오픈은 했네. 뉴 시아와세,
하이신라우, 여기는 마카티 찐부자들이 중식 먹으러 가는 데고, 하이신라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음식 되게 비싸고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그린벨트 쪽은 이제는 그냥 뭐 식당들 같은 거 생겨가지고 더 이상 유흥가가 아니에요. 이 하이신라우 옆에 여기까지만 이제 옛날에 그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조만간 다 없어질 것 같아.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들이 많아질 리도 없고, 요새 한국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BGC에 사는 것 같아요. 마카티는 정말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적어요. 여하튼간 마카티 밤거리, 여기 조심해야죠. 이런 데서 권총망도가 습격하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꽃남이 아빠였습니다.